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윤 대통령 약자 노린 범죄 엄단,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중단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 이 약자를 노린 범죄는 엄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전세 사기 주택들 경매를 일단은 중단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일단 캠코 경매는 좀 보류가 됐고요. 은행도 경매 보류를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중단이긴 한데 그 이후 대책이 더 중요하긴 하겠죠. 잠시 뒤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미국 자국 전기차만 보조금, 현대차, 기아는 제외가 됐습니다. 네, 어제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죠. IRA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일단 우리나라 이 전기차는 이 보조금을 받는 데서 제외가 됐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느냐? 현대차와 기아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전기차 수출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이 친환경차 22종 모델 중에서 한국 배터리를 쓰는 데가 무려 17개다 때문에 배터리 수출에선 우리가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됐다. 전기차 지원은 좀 못 받게 됐지만 배터리 부분에서 좀 갖고 왔다라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국내 언론사 등 61곳이 해킹됐었는데 이게 북한의 라자루스의 소행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공공기관, 언론사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PC 207대가 공격을 받았었는데 이거를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배후에 북한 정찰총국이 있는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밝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 다음 기사까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쌍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누군가 한 얘기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강래구 이정근 녹음 파일에 등장한 내용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를 직접 뿌린 건가? 라는 의혹이 다시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진 같이 볼까요? 네. 약간 젊은 여성이 조금은 불안한 눈빛으로 옆을 보고 있고요. 뒤에 약간 나이 든 중년 여성이 그 어깨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진, 2023년 이 세계 최대 사진 대회죠. 이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에서 1위를 한 사진인데 알고 보니까 AI가 만든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도 속인 AI. 네. 이 해당 사진 작가는 이 사진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본질적인 이 의문을 던지기 위해서 일부러 이 작품을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수상은 거부를 했는데요. 일단 AI의 능력이 어디까지인 건지 또 어디까지 허용해도 되는 건지 그럼 허용 기준은 어디까지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건지 좀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에 하나씩 꼬박꼬박 복용하셔야 됩니다. 거르면 안 되죠. 유튜브로도 복용해 주시고요. 질문,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영길이 형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관련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래구 협회장 지금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보겠습니다. 2021년 4월 10일 날짜가 좀 특정이 됐죠. 강래구가 이정근에게 제가 일단 호칭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강래구가 이정근에게 이 한 통화에서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누구 얘기를 참 하길래 아주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좀 처리해 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통화에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조금 성만이 형, 계속 형을 붙이네요. 영길이 형, 성만, 이번에 이성만 의원입니다. 이성만 의원이 준비해 준 걸 가지고 좀 인사를 했습니다. 라고 송영길 전 대표한테 얘기를 했더니 송영길 전 대표가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라고 말했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강래구 씨가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영길이 형한테 물어보고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가지고 영길이 형한테 물어보고라는 내용까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일단 줄글로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 들어보고 올까요?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그 우리 그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뭐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네, 직접 좀 목소리로 들어보셨는데요. 나온 내용 이런 겁니다. 일단 녹음 파일입니다. 통화 녹음 파일. 누구와 누구와의 통화냐. 이정근, 강래구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영길이 형입니다. 내가 선거동는 뭐 누구를 얘기를 해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있죠. 다른 내용도 또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처리를 영길이 형이 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나눠줬다 했더니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송영길 전 대표한테 이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제 기사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만 형이 준비해 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유 잘했네 잘했어 라고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땡땡 실명이 더 나옵니다. 이땡땡은 많이 해줬어.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그랬더니 어이 잘했네 라고 두 사람 간, 이 두 사람 간의 대화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직접적으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이러한데 이상식 실장님. 예. 또 이제 경찰 하시면서 또 이제 많이 수사 사건도 하고 하셨을 텐데 일단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에 영길이 형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혐의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혐의가 좀 굉장히 좀 명확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녹취록을 들어보고 하면은 제가 부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사실은 증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2021년 전당대회 때 대구에서 지역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돈 봉투는커녕 저희 총선을 치르면서도 중앙당에서 지원을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고 다 저희들 힘으로 냈는데 네네. 지금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이제 열천지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뭐 검찰이 계속 녹취록을 흘리는 저런 뭐 잘못된 수사 관행을 운운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도 없고요. 네. 또 뭐 30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은 뭐 식비나 차비에 불과하다는 이런 또 어떤 의원님의 주장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이하신 생각 같고 지금 저희 민주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에 저는 봉착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 기회에 이제 이거 위기는 또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네. 환불을 도려내는 정말 국민이 우리가 판단 기준이 아니고 국민이 다 됐다 할 정도로 네. 이만하면 됐다 할 정도의 계획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제 굉장히 큰 존립의의가 없다 할 정도로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듣는 내가 다 부끄러웠다라고까지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아유, 좀 깊은 한숨도 같이 내쉬셨는데 김병민 최고님.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돈을 줬을 거라는 예상은 하셨었나요, 혹시? 녹취에 이렇게까지 자세히 드러날 거라고 상상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오빠, 형 이런 호칭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만의 대화가 아니라
윤관석 전 사무총장의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에 뛰었던 인사를 사무총장, 부총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바로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연관성을 배제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나와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송영길 대표가 인지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를 넘어서 직접 돈 봉투를 만들어 뿌린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의심의 정황이 크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조속히 국내로 들어와서 네. 본인 스스로가 자진 조사에 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파리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네.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근데 이 얘기는 본인이 직접 했다는 거죠.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돈 봉투를 건넨 것이냐라는 의혹.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아유 잘했네 잘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내가 이 이성만 의원이 준비해 준 걸 갖고 인사를 했더니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랬다. 알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돈 봉투가 오가는 상황을 송영길 전 대표도 알았던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지금 녹음 파일에 묻어나는 건데 그런데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내가 뭘 알겠느냐는 송영길, 네. 이상민, 당 간판을 지금 내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 네, 지금 여기 보면 송영길 전 대표와 지금 이 대표, 이재명 대표 같이 지금 지난 선거 때였던 것 같아요. 같이 좀 뭐 사실 뭐 지역구를 뭐 물려줬니 많이 이심송심 얘기도 나왔었던 그때의 얘기인 건데 두 사람의 사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내가 뭘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송영길 전 대표 입장 어제도 저희가 사실 전해드렸었습니다. 저희 그 송영길 전 대표 입장 같이 볼까요? 나와 아무 상관없다.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초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일단 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다. 30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22일쯤에 기자간담회를 할 거다. 의혹 내가 뭘 알겠냐. 검찰 조사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조기 귀국에 대해서는 약간 선을 긋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건 저희가 한번 좀 써보도록 할까요? 일단 22일 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연기령이라는 녹취가 또 이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22일 날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전 대표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한번 써보시죠. 네,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네, 다 쓰셨으면 앞에 꽂아주시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 짧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르바초프가 나왔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세 가지 조언, 윤 대표님 무슨 네. 얘기죠? 저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네. 비자금 수사로 검찰 수사 받을 때 네. 쉬는 시간에 검찰 수사관한테 털어놨다는 얘기예요. 고르바초프 대통령하고 네. 북방 그 회담하는데 북방 회담하는데 네. 고르바초프가 노태우 그때 대통령한테 세 가지 조언을 했대요. 뭐라고? 불리한 사항이 나오면은 첫째 전임 정부한테 다 떠넘겨라. 네.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아마 정치 탄압이라고 할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언론 탓으로 돌려라. 모든 게 언론의 추측 과장 보도로 내가 희생당했다고 아마 송영길 대표가 얘기할 겁니다. 고르바초프가 얘기한 세 가지 비책. 네. 무조건 도망가라. 도망가라. 네. 등도 안 보고 도망가라. 왜 귀국을 중국에 안 하- 나오는 안 36개의 주랭랑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절대 안 들어올 거다. 아. 네, 그래서 외국에서 버티면서 네. 나는 억울하고 탄압받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종식시키지 않고 계속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유사망언이 나왔습니다. 주홍규 의원님. 네. 저는 망언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요. 두 네.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22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나는 억울하다. 이거는 정치적 수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 자체로 이미 망언이 될 것 같고요. 아. 만약에 책임을 통감한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하고 수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더 망언인 것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분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파리에서 무슨 비대면 수업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의 정치학이라는 건 현장에 오셔서 무언가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경우 모두 망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침묵을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지 당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강요를 하시는 거나 조금 언지를 주시는 게 이 망언을 막을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김병민 최고는 이재명 따라하기. 네. 이 이심송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생각해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 김문기 전 처장 가까웠던 인사잖아요.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측근이 아니다로 끌어냅니다. 네. 지금 누가 봐도 이정근 부총장 등등 노치가 나왔는데 여기에 영길이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보면 굉장히 가까운 인사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네. 아마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측근이 아니다. 모르는 일 등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방식으로 똑같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검찰, 언론 탓 조금 전에 이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과 거의 흡사한데 네. 이렇게 본인에게 제기됐던 걸 남 탓으로 돌리게 되는 이재명 대표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을 그을 것이다. 내로남불은 무슨 뜻일까요? 예, 송영길 대표는 아마 자기 책임을 부인하고 네. 자기는 아는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태원 참사 때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이 이상민 장관이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송영길 대표는 전당대회, 자기가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이고 네. 또 자기 주변의 인사들이 다 지금 연루돼 있는데 분명히 책임을 느끼고 귀국을 하셔야 되는데 그 책임을 부인하는 그 자체가 내로남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사실 저희 패널 분들을 진보 보수 좀 고루 좀 이렇게 모셨는데 한 목소리로 지금 굉장히 송영길 전 대표를 좀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송영길 귀국 지켜보겠다는 야당 지도부 비명 관련자를 출당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송영길 대표의 귀국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 요청만 하고 귀국하라고 요청만 하고 사실상 손을 놓은 거 아니냐. 송영길 전 대표 20일 날 파리에서 회견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시간 끌기란 지적이 있다. 네, 여기에 비명, 자정작용, 포기한 안일한 대처고 친명인 정성호 의원은 300만 원, 사실 뭐 식사값, 기름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발언을 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 네, 불에 좀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귀국을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어제 물어봤거든요. 박 원내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실제 사실관계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지금 상황이 매우 뭐 좀 심각해지고 뭐 중요해진 만큼 본인 또 캠프 안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입장을 밝히고 뭐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좀 조속히 입국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해명할 건 해명하고. 만약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일단 20일을 지켜보고 판단하시죠. 너무 앞서간 질문 하지 마시고. 네. 네.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그건 뭐 22일 날 일단 본인이 기자회견하는 걸 좀 지켜보고 판단하시죠. 앞서가지 마시고 라고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식 실장님. 네. 안 들어오면 진짜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오면 사실상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떻게 네. 강제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사과를 하시고 네. 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를 하고
송영길 대표 조기 귀국을 이제 요청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후에 다른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 일방적으로 이제 맡겨놓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 주변 인사들 다 하고 지금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 이 두 분이 이제 녹취록에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너무 맡겨놓지 말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이 두 분은 제가 보기에 뭔가를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뭐 우리가 조사기구를 꾸려서 하더라도 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네. 당대표가 나서든지 원내대표가 직접 면담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저분들하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의원들이 나서든지 해가지고 네. 뭔가 진실을 조금 더 검찰보다 먼저 책임지고 먼저 밝혀내려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좀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비명계에는 관련자를 출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관련한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 지금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민주당이 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돌파하려면 결국 그와 같은 극약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돈봉투 선거와 관련해서 돈봉투를 주고받습니까? 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돈 봉투를 주고받습니까? 라고 좀 강경한 당 차원의 좀 조사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의원 지금 동아일보랑 통화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체 조사는 자체 면죄부라는 건 여당의 논리인데 그것 때문에 자정작용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럴 거면 당 지도부가 왜 있냐? 지도부를 상당히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김종민 의원도 뭐라고 했느냐? 당이 엄정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출당을 시키든 탈당을 시키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비명계 쪽에서는 친명,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이 지도부가 뭔가 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규 의원님. 네. 관련자를 일단 출당이든 탈당이든 뭘 시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사실 동의합니다. 본인이나 당사자는 억울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네. 그것은 사법적 책임을 먼저 기다리시거나 준비를 하는 게 맞지만 네. 당 차원에서는 일단은 좀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범진보 계열의 도덕성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민 의원이 인터뷰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덕적으로 너무나 아니한 지금 방식을 따라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사태는 2008년도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그 사건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따라하고 있는데 네.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똑같은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더욱이 민주화 운동을 지도하셨던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핵심 관계자들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서 네. 이 도덕적 해이를 꼭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법적 판단에 앞서서 도덕적으로 먼저 앞선 강경한 조치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걸 꼭 비명계의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소리로 수렴하는 작업이 이재명 대표의 용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재명 대표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근데 여기서 주 의원님, 약간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아까 저희가 이 땡땡이 있었습니다. 그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땡땡은 뭐 이 땡땡 많이 해줬어 이 땡땡 지금 3번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땡땡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명일 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 누군가 받은 것 같아라는 뭐 윤관석, 이성만 의원 2명은 실명이 오픈이 됐지만 인 거 아니야라고 아름아름 뭐 얘기가 나오고 이른바 지라시가 돌고 이런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누구는 출당 탈당 조치를 하고 누구는 냅두고 이 기준이 좀 모호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그 선진상조사를 먼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차원에서. 네, 당 차원에서 네. 별도 지금 현재 있는 조직 말고 별도 기구를 출범을 시켜가지고 네. 당 차원에서 먼저 언론에서 유포하거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약간 비겁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안에서 의원들한테 스스로 좀 솔직하게 어떤 네.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이후에 출당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출당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지금 사실화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출당을 각오하고 있다. 그런 어떤 선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진상조사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김병민 최고님 예.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민주당 내에서 어쨌거나 뭐 자체 진상조사하면 아까 나왔습니다만 자체 면죄부 주는 거 아니야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게 아마 과거에 있었던 LH 사건 정도로 이제 충분한 눈높이를 높여야 된다는 주장처럼 비춰집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간 해왔던 방식처럼 자체 조사 진상기구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넘어가게 된다면 국민적 지탄이 쏟아질 수 있을 텐데요. 당내 윤리심판원이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살아서 활동하는 기구라면 지금 나와 있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두 사람 정도는 녹취록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실명이 오픈된 사람은 실명이 오픈돼 있을 뿐더러 윤관석 의원은 이정근 부총장이랑 녹취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오빠 동생 하면서 나왔던. 네. 그럼 윤관석 의원은 지금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바깥에서 바라보기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사법 리스크, 네. 수천억 대 배임으로 기소까지 됐는데 여기에 돈봉투 몇백만 원 꺼내갖고 엄격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나면 그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리심판원이요. 과거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정도의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쭉 이어와야 되는데 네. 그 이후로는 개점 휴업 상태처럼 완전히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당원 80조를 개정하면서 방탄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일거에 정리하는 과정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얽혀져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선뜻 못 나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식 실장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이중잣대 딜레마에 빠졌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거를 또 이재명 대표하고 지나치게 연관시키는 것은 또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네. 뭐 민주당 전체에 정치보복이나 야당 탄압이라는 인식이 많이 이제 공유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339회라는 엄청난 양의 압수수색을 했지만 뭐 직접적으로 드러난 증거는 없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고 네. 또 민주당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사안을 보면은 아까 뭐 이제 주원규 의원님은 이거를 비명의 목소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상민 의원, 김종민 의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비명으로 그동안 분류가 되어 왔었던 사람들인 건 또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 대표님. 예. 민주당이 사실 다시 한번 좀 다잡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 돈봉투 전대 의혹으로 다시 친명, 비명, 내홍이 시작되는 거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뭐 내홍이 갈수록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죠. 이 사태가 지금 자체 조사도 하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 수사만 지켜보고 있는데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그 녹음 테이프가 3만 개 정도 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까 뭐 김병민 최고위원도 얘기했지만은 아무래도 자기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너무 가혹하게 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 LH 사태 때는 민주당 의원 12명을 출당 즉시시켰어요. 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다시 그 복당해라 명예를 복당 회복하고. 나중에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못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체포동의안도 빠져나가고 여기저기 빠져나갔는데 돈봉투 300만 원, 뭐 50만 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이건 국민이 볼 때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냐 이거죠. 금액이 문제는 아닌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친명, 비명을 떠나서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책임을 조금 회피하는 이런 인상을 주는데 그건 책임 회피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5월 달 되면 아마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제 짐작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차 체포동의안이 또 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다 부결시킬 거예요? 또 이재명 대표만 부결시키고 또 윤관석 이분들은 또 가결시킬 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네. 확실히 깨지려면은 정당하게 정면으로 가야 된다. 무섭불처럼 똑바로 가야 되는데 네. 자꾸 꼼수하고 편법을 쓰려니까 이 문제가 내년 총선까지 저는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까지 늪에 빠질 거다. 지금 일단 체포동의안 얘기도 나왔고요. 근데 일단 이름이 공개된 사람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2명이긴 합니다만 뭐 이땡땡 등등 해갖고 지금 굉장히 여러 사람 얘기가 나오죠. 뭐 7인회 중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검찰 강래구 소환전 피의자와 통화했다. 사전 영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지금 기사입니다. 구속영장을 먼저 칠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환 전에 피의자랑 통화를 하는데 증거인멸할 수도 있고 말을 맞출 수도 있고 때문에 일단 구속을 해서 인신을 좀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그 녹취록에서도 봤습니다만 주요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리고 강래구 협회장입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이미 구속이 됐죠. 나머지 한 명이 강래구 협회장인 건데 지금 나오는 녹취록의 내용, 녹취록 맞고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맞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일단 맞다고 했다는 내용들이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강래구 협회장도 구속이 된다면 이건 주원규 의원님. 네. 강래구 협회장의 입에 따라서 파장이 또 얼마나 더 커질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이후에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런 부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정치적인 압박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검찰에서는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강래구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요동칠 수밖에 없고 네. 그 요동이라는 것이 매일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까 윤 대표님 말씀처럼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극약 처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방면에서 고심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극약 처방, 고심을 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민주당 좀 쇄신을 해야 되고 좀 바뀌어야 되고 빨리빨리 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